국사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을 대하는 학계 내부의 뿌리 깊은 시각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데요. 과연 여론은 총선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재현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정권 맞춤형 신임이야 역사 왜곡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도부가 장애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있고 또다시 이념 갈등과 국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권이 정권과 정파를 떠나 모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04년 탄핵 역풍을 타고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쟁취한 노무현 정부. 내친 김에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습니다. 개정이냐 폐지냐를 놓고 자중질환을 보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등 강경파에 밀려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넉 달 뒤 치러진 첫 재보궐선거에서 23대 0이란 충격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간신히 여론을 추슬러 그해 10월 자신 있게 재보선에 임했지만 또다시 역사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내전이었다는 발언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강 교수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통일 전쟁이 한 달 내에 끝났을 것이라며 미국을 민족의 원수, 메가더 장군을 전쟁 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서 왕건은 통일 대업을 이룬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천정배 법무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강 교수가 불구속 기소로 풀려난 뒤 열린우리당은 연전 연패를 당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역사관이 막판 희비를 갈랐습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부역자로 매도한 이정희 후보의 독설은 야권의 부메랑이 됐습니다. 관망하던 중도 표심이 진보 진영에 등을 돌리며 보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총선을 반년 앞둔 이번에도 역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역사 교과서는 집필자나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서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바꿔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입니다. 이번 역사 전쟁에서도 20, 30대 젊은 층은 야당을, 50대 이상 장년층은 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중고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여론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진 형국입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 여야의 논리 제공, 또 여론전에서 이 40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북한을 둘러싼 역사 논쟁에선 보수가 유리하다는 게 정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반일 감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긴 어려워 보입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역사 전쟁.
알고 보면 부모 세대가 국사 교과서를 안 읽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국사책을 그저 외우기 바빴던 탓인데요. 해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짬을 내서 국사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사용될 단일 역사교과서 개발 업무를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제 지필진을 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중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갖춘 학자들로 지필진을 꾸린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념적 편향성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일 듯합니다.